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 축소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초반에 이제 뭐 경찰도 그렇게 흘렸거든요. 경찰 첩보에 의하면 민주당 당원이다. 그럼 민주당 내분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를 일정을 알리는 의도로 뭐 위장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어저께 보면은 과도라 그랬어요. 과도는 왜 평상시 때 치밀히 준비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살상을 목적으로 한 예, 그런 예. 뭐 등산용 칼이라는 게 그것도 상대방을 살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갈았다. 아주 날카롭게 갈았다 이런 거고. 근데 피의자가 들고 있는 흉기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라고 부르는 건, 그러니까 도라고 부르는 거는 칼날이 한쪽만 있는 걸 도라고 하고, 칼날이 양쪽 다 있는 걸 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화면에 비춰졌을 때 약간 길다란 삼각형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도축할 때 살을 발라내는 그런 뭐 이렇게 그 식용 칼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칼인데 그걸 갈아가지고 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일 목적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손잡이를 특수 개조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개조를 했고. 그리고 하나 더 열받는 거 노인. 왜 노인이 순간 격분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겁낼 목적이라는 뉘앙스로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지 누가 그 칼을 들이는 어제 현장 영상 중에요. 텔레그램 정보방에 보면은 저 바른소리 TV 것 말고 더 자세하게 나온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긴 해요. 방송으로 못 내지만. 예.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날렵했어요.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를 덮쳐요. 찌르는데. 예. 노인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좀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끔찍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 정확한 어떤 장면이 나온 그 영상을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연습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젊은 시절에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 칼을 드는 어떤 살인행위를 처음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살인행위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한테 훈련을 받았나?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단 한 번에 실수도 없이 저렇게 한 번에 그 끝낼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1cm 찢어졌다. 자상도 아니고 열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열상은 약간 찢어진 느낌이고요. 자상은 칼자국 이런 느낌인데 지금 어제 보면 이게 진짜 안쪽으로 조금만 한 몇 미리만 더 들어가서도 이재명 대표 그냥 예.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닐 상황이에요. 예, 맞아요. 요거를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사건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그 자상 열상 이런 것도 의료진에서 브리핑하기 전에 기자들이 먼저 써 제낀 건데 웃기는 건 그거 다 데스크에서 나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가 당하는 걸 직접 본 기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하루가 지났음에도 그 기자가 목소리가 떨리고 본인이 당하는 것 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자작극이라고 하거나 종이칼이라고 하거나 이런 방송을 윤석열이 자빠져서 누워서 본다는 그 극우 유튜버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방송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공중파에서도 틀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혼선에 줄기 위해서 자기가 민주당원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분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조중동에서는 따옴표를 달아서 그거를 단독이라고 내보내는 것부터가 민주당이 분열을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 계속해서 프레임 전환을 시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왜 부산대에서 수술하지 않고 서울대로 이송했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지방을 살리자고 하는 사람이 왜 부산대에서 수술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왜 프레임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헬기가 노들섬에 도착했냐는 겁니다. 노들섬은요 여의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 한강대교하고 한강대교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종로에 있는 해화동하고는 거리가 꽤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해화동의 서울대병원은요 위에 보시면 헬기 선착장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걸 왜 통과하지 못하고 앰뷸런스를 갔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 저는 맞아요. 의문점이 생기는데 하나는 그 중간에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이 됐어요. 그러면 헬기가 그 위중한 상황에서 헬기를 못 띄우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그때도 응급 구조 헬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중간 그 주위에 민원 때문에 응급 구조 헬기 못 띄우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노들섬에 도착한 것 자체가 이 대통령실을 옮겨서부터 생긴 모든 근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측의 말로는, 그러니까 그 헬기 착륙장이 뭐 공사 중이다, 뭐 수리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근처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장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많아요. 근데 왜 굳이 노들섬에 착륙해가지고 그 시간을 지연시켰는지도 의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건 자체를 아주 저쪽 세력 전체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어제 저 한동훈이 저 대전 가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네. 보면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동훈이가 똑같은 상황 다음은 우리 어떻게 했겠어요? 잘했다 하겠어요. 우리 같은 그렇게 방송이. 못하죠. 그러지 마라, 도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저쪽 세력은 사람이 아닌데 이제 어제 이제 민주당의 대처는 좀 교황도 없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의원총회라는 걸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저 이재명 대표 피습 대책 기구를 구성했다는데 이건 잘했어요. 경찰에 맞고 내놓을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한 건이라도 나오면 이거를 경찰이 발표하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사건 수사 책임자가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장이에요. 네. 손재한이라고. 얘가 이태원 참사 그렇게 대충 덮어갖고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으로 갔어. 근데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어떤 수가 발표를 있나.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계속 압박도 해야 되지만 민주당 자체가 이 TF 등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새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김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보해달라고 텔레그램 정보방에 한번 띄워놨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경찰 저는 못 믿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밝히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공조하면 얼마든지 복원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은 공권력이라는 어떤 그런 권한을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얼마든지 경찰만큼 다시 그 피의자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럼 경찰은 구급차가 왜 20분 넘게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합니다. 23분 걸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가덕도에 사시는 분들은 구급차 한번 부를 때마다 다 이 지경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깎아서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유로 또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응급 그 출동을 했던 119 대원이나 이제 앰뷸런스 그 팀원들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119 구조대 그 본부가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한 10km, 19km,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가 안 막혔다는 가정하에 최고 속도로 갔을 때도 한 17분, 8분? 이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그 도착 시간까지 21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늦었다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주변 환경 자체가 가덕도라는 그 공간 자체가 사회적 인프라가 약간 부족한 공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필 그 공간에서 그러게요. 사건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이야기가 지지자들 나오는 입장에서는 거죠. 너무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재명 제거 작전을 했던 거잖아요. 당대표 내려놔. 그게 제거가 아니고 뭐예요. 그럼 응집력 떨어지거든. 그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했고 노골적으로 그냥 추정이지만 저쪽 사람들은 이재명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선 때 이재명 없으면 민주당 지지층들 4번 오열되고 난리 나요. 총선은 유일하게 저쪽이 이기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민주당 분열 세력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혼탁해지고 선거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호감, 그러니까 정말 배타적인 그런 선거가 될수록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실 이재명 대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이게 금수 같은 짓까지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정말 이렇게 운이 없는 건지 이낙연 그 전 대표가 1월 1일 날 남한산성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재수없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큰 맞아요. 싸움을 벌입시다. 큰 싸움을 벌이겠다 한 그 다음 날 이런 비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낙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해서 본인들이 지지자들을 극으로 몰아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네. 그게 민주당 당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암약하는 세력들이 이낙연 지지자예요. 막 선동해가지고 우리는 이재명 절대 못 치고 윤석열 지지선을 하고 그 지랄들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공범인 거예요. 이재명만 끌어내리면 되는 상황. 이낙연이 급발진해가지고 신당창당하겠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야?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이기는 걸 막기 위한 세력들의 준동이라고 보면 돼요. 맥락은 다 똑같단 말이죠.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겠지만 누군가가 이걸 기획하는 자들은 결국 민주당이 총선 압승 못하게 만들려는 기획일 뿐입니다. 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랬잖아요. 만약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야. 총선을 압승을 해버리면 쟤네들이 뭘 못하겠냐. 이 생각 드니까 저는 소름이 작게 치더라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 저쪽 애들이 뭐 자작극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럼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과 당의 일부 일정을 올스톱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총선 일정이 멈춰 있다고요. 민주당이 그만큼 준비할 시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쪽은 이미 이걸로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인재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럼 뭐 6호, 7호, 8호 계속 영입해야 되잖아요. 이거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저 공관위원장 이번에 그 교수님 한 분 임혁백 교수님 그런 분들 영입하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올스톱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은 총선 일정에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없죠. 그럼 이번에 가덕도도 갔잖아요. 예. 호남도 가야 되잖아요. 충청도 가야 되잖아요. 예. 강원도도 가야 돼. 대구 경북도 가야 돼. 못 가잖아요.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건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건강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상태가 중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게 아니라 수술 직후에 이제 회복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환자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은 얼마만큼 빨리 그 상태가 아무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건강한 그 회복 능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신이 있으면 당무는 보겠죠. 사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총선 때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 군중 동원 능력이 가장 센 사람이잖아요. 직전 대선 후보였고 이재명 대표가 누워 있는 만큼 민주당한테 기본적으로 손해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하면 총선 일정이 모두 멈춘 상황에서 어제 오후 5시에 전해철이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본인은 봉화마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글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절대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놀란 것은 전해철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악플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낙연이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게 되면서 트위터에 있는 똥파리들이 다시 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아, 똥파리들이 이런 애였구나라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악랄한 부류였구나라는 걸 알리게 됐었는데 그렇게 지금 트위터에 똥파리가 많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철이 그런 글을 올리고 비난을 많이 받는데 옹호하는 똥파리 계정이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제가 놀란 부분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놀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철의 그 글이 트위터에서는 지워졌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이겠죠. 예전 같으면 옹호하는 애들이 들러붙어서 난리를 쳤을 텐데 지금 그 세력이 트위터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철 밑에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았다는 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거기 이용당하는 똥파리가 있고요. 실제로 세력으로서의 똥파리가 있어요. 악의적 똥파리. 예. 그건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내가 겪은 거라니까요. 저쪽 애들 들어와서 민주당 일부를 선동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상황인 거고 문제는 이제 이건 결론은 뭐냐면 일단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부터 경호가 철저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퇴원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호는 총선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경호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저들의 의도가 확인됐잖아요. 그냥 죽이겠다고 덤비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돌발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왜 우리들 집회할 때 있잖아요. 그거 방해하려고 더 큰 스피커 트는 애들 있죠.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까지 폄훼하는 세력들 있죠. 걔네들 그 짓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누군가가 돈을 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넘쳐나고 있다. 내가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지난 주말에 집회에서도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 푸다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그 장비를 음향 장비를 들고 나오는 그 세력들이 대통령실 행사 음향 담당으로 수주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씨발, 진짜. 그건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 맥락이 다 똑같다. 예. 결국엔 그렇다. 그냥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졸리님 고맙습니다. 크리스탈님, 이 정권, 이 정부에서 떠드는 건 바람소리, 새소리도 못 믿겠어요. 저도요. 초이 브라더스님, 뭉칩시다. 아무리 물어뜯어도 흔들리지 말고 똘똘 뭉쳐서 지켜냅시다. 감사하고요. 자, 그레이트 심님, 이재명 대표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새날TV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은 잘 회복하고 있으려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90만 명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